네, 8월 20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우리 증시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6월처럼 또 급락 한번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냐. 왜냐면 환율까지 뭐 1,337원을 넘기면서 환율까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6월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안 좋은 기억이 다시 이제 좀 떠오를 만한 타이밍이 된 거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38원 50전까지 급등을 했어요. 더 올랐네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꿈틀꿈틀 환율이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상방으로 오버슈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조금 들어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끝났던 것보다 한 3원 정도 지금 더 상승을 했으니까 환율에 대한 이제 부담이 분명히 좀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달에 FOMC 회의가 없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난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말 그대로 시장이 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계속해서 상승을 좀 했잖아요. 네. 뭔가 이제 조정의 명분을 찾고 있을 때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제 민감도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몇몇 연준 위원들, 특히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가 지난주에 9월 달에도 이제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이 가짜 경기 침체 얘기했잖아요. 네. 경제가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제 조정이 좀 빌미가 된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 조금 넘게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 빅 스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6월 이제 FOMC 점도표가 그대로 연말까지 유지가 좀 된다라고 보는 쪽인데, 여전히 이제 시장은 지금은 연준의 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시기잖아요. 어찌 보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시기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어떤 내용의 이제 연설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건 9월 달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또 CPI 지표가 발표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보고 9월 말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9월 달 금리 결정을 할 때 결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고, 그게 시장에 이제 조정이 조금 빌미가 좀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급등을 하고 지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지난 이제 6월 달에 지나치게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조정을 좀 받았던 것과는 결을 조금 달리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의 급락장과는 좀 다르다. 지금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원포인트 전략 한 줄평으로 남겨주시면. 한줄 전략은 뭐 조금 전에 다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그거 이제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면 6월 조정과는 다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결국 중요한 건 환율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열어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6월 달에는 매일같이 그냥 수천억씩 국내 증시를 이제 투매를 했거든요. 즉 6월 달에 이제 시장 조정은 매크로 변수들,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때 어떤 패턴이 좀 나타났었냐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연준 고점이 1,326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어요.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의 투매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시장을 완전히 좀 떠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환율 급등, 그다음에 외국인 투매,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매하니까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과정. 그게 6월 달에 있었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그 당시의 고점보다도 지금 10원이 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원이 더 올랐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이미 6월 달에 우리가 다 한번 거친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한 번씩 악재를 맞고 겪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요건 너무 빠르게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 시장만 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25%가 넘게 이제 급반등을 했고, 애플 같은 종목들은 바닥 대비해서 30%가 넘게 올랐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600 수준까지
정도까지 빠졌던 게 최근에 맞아요. 9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그 정도로 딱히 별로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빠르게 좀 선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기였다. 기술적인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과 관련된 노이즈,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좀 도래했기 때문에 시장이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기술적인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한 줄 전략으로 제시해드렸던 6월 시장의 조정과 지금 시장의 조정은 좀 다르다라는 거 역시나 오늘 내일까지가 저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어려운 구간 동안에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그리고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 중에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 6월의 하락과는 좀 다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잘 체크해보면서 낙폭 과대 종목을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보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련된 종목은 우리 김영미 매니저께서 옥석을 가려오신 종목, 잠시 원샷 원킬 종목 시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우 하이텍 8월 19일에 편입해 주셨는데 오늘 시초가 비교하면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맞습니다. 있어요.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그냥 우당탕 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었는데 다행히 지금 아래 꼬리를 조금 길게 만들면서 양봉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지난주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최근에 왜 부진했는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통과가 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특히 완성차 회사들이 위기 아닌 위기에 지금 봉착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지금 FTA 위반이다라는 의견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 이제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건 뭐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실제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을 잡고 나서 현대차의 주가는 더 이상 이제 강하게 빠지지는 않고 단기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예외 조항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이제 시행 유예라든지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 따라가가지고 전기차 생산 공장에서 이제 밴드 회사들이 현지 법인 설립하려는 거 지금 아주 활발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 2025년까지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이제 건립되는 게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예외 조항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엘레바마 공장을 활용해서 전기차 이제 생산 라인을 어떻게 좀 재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L 같은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동차 부품주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 전동화 관련된 이슈 속에서 기업의 색깔을 빠르게 바꿔가지고 미래에 이제 걸맞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을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우 하이텍도 자동차 부품주지만 전기차 배터리 팩을 이제 신규 공급할 걸로 기대가 좀 되면서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알려질 때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강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의 그 이후로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오늘 오전장에 딱 이 장대 양봉이 시초가까지 조정을 받았거든요. 갭 조정이 저는 완전히 이제 다 마무리가 좀 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제가 아까 6월 조정과는 좀 다르다. 상대적으로 낙폭 가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부품주들 중에서 아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성우 하이텍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주에 5,300원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2, 3% 정도 밀려 있는 자리지만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좀 주고 있다. 목표가 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편안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 장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목표가 6,000원까지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오후장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에 매수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7만 원 선을 오늘 어젠가요? 또 돌파를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효성중공업은 뭐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뭐 지난주 후반부터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조정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단연 지금 효성중공업이 가장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기관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세가 눈에 띄게 지금 포착이 좀 되고 있다. 기관들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성중공업은 올 1년 동안에 뭐 거의 올라간 게 없잖아요.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추세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또 기관들은 집중적인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세가 상단 고점 이제 7만 원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풀렸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움직임도 가능할 수 있겠다. 목표가 이미 충분히 좀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21%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8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자리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오른 거에 비하면 효성중공업은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8월 말에 나올 수 있는 수주에 대한 이제 공식 기대감, 그 다음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동국 SN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벌써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한 8만 원 선까지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남해화학입니다. 1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오늘 남해화학이 생슈에서도 편입했던 종목이에요. 네네네. 이 종목 오늘 엄청 핫하던데요. 11,200원이면 아마도 이제 6월 중에 매수가 되셨을 것 같아요. 요때 딱 매수하실 포인트가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네요. 보시면 조정이 아주 급하게 좀 진행이 돼가지고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딱 하셨는데 이게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주가는 좀 더 밀려버렸죠.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월 말 이후에 곡물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랐고 사실은 이제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6월 말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좀 겪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구리 가격 올라가고 이런 얘기들이 부각되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확실하게 이제 거래를 좀 붙이면서 저점을 좀 탈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해화학은 1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GS건설이고요. 매수가가 29,600원에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게 지금 수익 중이신데 최근에 이제 수익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건설주들이 해수주 모멘텀,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계속 보유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워낙 좀 저점에 잘 사셨는데 좀 아쉬워요. 나는 굳이 건설주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GS건설보다는 저는 현대건설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건설주들은 뭐 해수주 모멘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되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저는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시장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건설주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지금 조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니까 매도를 해버리고 현대건설로 교체하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S건설까지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혹시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오신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오늘의 키워드예요. 6월 조정과는 좀 다르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선점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종목은 41,100원 현재가로
컨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7월 달에 우리 컨텐츠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랐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이렇게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되게 좀 무거웠고 잘 못 움직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어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컨텐츠리 중앙이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사실 주가가 올 한 해 동안에 상승 파동을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히 지지부진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구간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거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컨텐츠리 중앙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극장, 메가박스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극장 사업까지 이제 같이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수년간의 이제 지지부진한 악재를 좀 털고 지난 2분기 때부터 극장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나 여름에 이제 각종 블록버스터 영화들 탑건 매버릭부터 해가지고 뭐 마녀2가 나름대로 이제 흥행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름에 뭐 헌트라든지 비상선언이라든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좀 개봉을 했잖아요. 지금 한산도 또 지금 맞아요. 잘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영화들을 보러 극장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전히 이제 해제가 좀 되고 극장에서 이제 취식이 가능해지니까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마시고 팝콘 먹고 이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극장 매출이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컨텐츠리 중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배급사이기도 하고 제작 투자까지 같이 하는 회사잖아요. 범죄도시 2가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이 났죠. 그 이 범죄도시 2의 수익이 2분기 때 인식됐고 일부는 또 3분기 때까지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컨텐츠리 중앙이 최근에 이제 배급하고 있는 영화 중에 지난 주말에 300만을 넘긴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헌트거든요. 사실은 여름에 이제 대작들이 한꺼번에 다 런칭을 하다 보니 개봉을 하다 보니까 한산이라든지 비상선언 그리고 이제 외계인 그리고 헌트 요 4개 영화 중에 사실 헌트가 제일 주목을 좀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청담 부부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정우성 배우와 이정재 배우 이 두 분이 여기 영화에 거의 목숨을 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다 나와서 영화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단의 평론도 워낙 지금 좋아요. 헌트 보신 분들은 저도 영화는 봤는데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만 이제 주제가 이제 조금 무거워서 약간 이제 오락용 영화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선호도가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품성에 대한 이제 평론 자체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지금 관객몰이를 계속 하고 있고 박스 오피스 예매율이라든지 관객 유치율이 계속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5, 600만 이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분기 때 영화 부분의 이제 수익이 100억을 좀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는 전혀 하나도 지금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컨텐츠리 중앙은 말 그대로 이제 컨텐츠를 또 제작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하반기 때 이제 기대되는 드라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쪽에 이제 제작해가지고 공급을 하기로 한 수리남이 드디어 이제 추석 연휴 9월 9일 날 이제 런칭을 하는 거예요. 이 수리남도 되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하정우 배우가 그동안에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논란을 딛고 하정우 배우와 황정민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이제 수리남이 이제 9월 9일 날 추석 연휴를 딱 이제 맞춰가지고 개봉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납품한 카지노라는 또 드라마가 있어요. 요건 또 범죄도시 2의 빌런 역할을 했던 손석구 배우, 그 배우가 주연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요 드라마가 더 기대가 돼요. 카지노라는 드라마. 그죠? 요 드라마도 이제 3분기 안에 이제 런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JTBC를 통해 방영되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건 레몽레인이 이제 제작해가지고 JTBC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방영이 좀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런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가격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41,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뭐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가격은 3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콘텐츠 기업 중에서 낙폭 과대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콘텐트리 중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혹시 낙폭 과대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되게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섹터예요. 핫한 섹터예요. 1,900원에 효성 OMB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남해화학 진단해드렸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딱 똑같은 섹터에 속해 있는 뭐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효성 OMB는 유기질 비료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사료 기업 고려산업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은 또 한탑이 장중에 20% 넘는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남해화학이라든지 효성 OMB 같은 요런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약세 구간을 이용해서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왜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면 뭐 아주 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농협 쪽으로 납품하는 비료 매출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지난 2분기 때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100억을 좀 돌파를 했다. 이게 이제 작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또 분기 기준 매출액이 100억을 이제 돌파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그게 이제 그 당시가 2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성 OMB 같은 이런 비료 종목들, 특히 현대사료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2월, 3월 달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현대사료의 이제 이상 급등에 발맞춰가지고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의 뭐 100%가 넘는 시세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곡물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고 전쟁과 관련된 우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곡물 수출이 이제 재개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완전히 이제 저점까지 좀 주저앉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게, 아까 생소 시간에서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이 여전히 조금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곡물 가격이 다시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고, 곡물 가격까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에서 좀 연동돼 가지고 움직였던 이런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 반전 시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재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뭄이 정말 좀 이슈잖아요. 특히 인도라든지 유럽 쪽은 요즘에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나일강이 이제 완전 바닥이 좀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뭄이 너무 이제 40여 년 만에 최악의 지금 가뭄을 겪고 있다 보니까 작황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특히 세계 2위의 이제 밀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에서 폭염으로 이제 밀 생산량이 급감하다 보니까 밀을 오히려 수입하기 위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서 오히려 이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그에 따른 어떤 반사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낙폭과대, 오늘은 제가 그냥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을 이제 잡는 게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목표가를 조금 수정할게요. 12,500원. 제가 오전에 봤던 가격보다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12,500원으로 목표 가격을 조금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효성 OMB였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방송 또 네, 있으시죠?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 시장 전략에 대한 거 꼼꼼하게 한번 세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영미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